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대망의 또 우리 그 보상복귀 법전 우리 공부법 관련된 특강을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뭐 이걸로 하시고 여러분들 그 가지고 계신 교재 요 페이지 중심으로 제가 할게요. 근데 이제 혹시 여러분들 제가 여기 이제 노트북에도 이제 깔아놓게 했는데 혹시 이제 이동 중에 보실 수 있도록 제가 파일을 13개의 중요한 여러분들 볼 수 있는 파일을 탑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채점 팀장이 요약한 14, 15, 16 요약해서 이제 암기할 수 있는 몇 가지 샘플로 하나 법전을 활용해서 하는 것까지 탑재를 해드렸으니까 뭐 향후에도 더 필요한 정보들이 있으면은 계속 거기다가 탑재해 가지고요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법전을 활용할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법전 특강은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또 지하철이나 버스 그다음에 뭐 식사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로도 들어도 될 수 있게끔 제가 오늘 그런 컨셉으로 강의를 할 테니까 이동 중에 또는 혼자서 공부 잘 안 되고 그럴 때 강정훈 박사님 음악처럼 저의 CD를 한번 들어주시면은 아주 공부도 재미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13개 파일을 탑재된 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목차 먼저 보시죠. 교재에 있으신 분 목차 보시고 여기서 교재가 없으신 분은 탑재된 파일의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지보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기 및 취등기 보상의 법률 3법이 뭐냐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기 취등 및 보상의 법률 시험 과목이 3법이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기 및 취등 및 보상의 법률이 첫 번째 법이고요. 두 번째 법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세 번째 법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이 세 개의 3법이 지금 현재 우리 시험 과목이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야 될 리스트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기 취등기 보상의 법률, 우리가 일명 토지보상법이라는데요. 이게 첫 번째 파일이고요. 두 번째 토지보상법 시행령 파일, 세 번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파일, 네 번째 부동산 가격 공시 파일, 그 다음에는 이제 쭉 해서 그 다음 파일은 이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 사에 관한 법률 파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헌법 잠깐 실었고요. 그 다음 파일이 행정기본법,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감칙,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실무기준,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두 개를 제가 더 실어드렸는데 뭐냐면은 토지보상 지침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실무기준입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하고 이제 토보침은 실무기준은 여러분 이론 측면에서 공부, 감칙하고 마찬가지. 실무기준은 이제 이론 공부, 감정평가 이론 공부할 때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토지보상 지침은 우리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제정한 직능단체에서 만든 내부적인 룰입니다. 그렇죠? 우리 토지보상의 룰인데 뭐 법규성은 없고요. 우리 감칙은 법규성이 있습니다. 감정평가 실무기준도 판례가 법규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토지보상 지침도 법규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보상 실무, 감정평가 실무할 때 보상 실무에서 뭐 거의 헌법처럼 쓰이고 있는 거니까 최신 버전으로 해서 13개 파일하고 우리 채점 팀장이 3개 파일 추가적으로 공부하는 방법론, 법전 뽀개기 그런 자료들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토지보상법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시죠. 자, 법률 규정을 제가 쭉 했는데 우리 법전 요 빨간 법전 기준에서 제가 페이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페이지 같이 있으신 분은 페이지 따라서 보시고 페이지 요 책이 없으신 분, 법전 없으신 분은 파일이 탑재되어 있으니까 파일을 열어보면서 쭉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조 목적 별표 1조. 자,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우리 토지보상법의 입법 목적인데, 자, 입법 목적을 통해서 1장 총칙, 1장 전체적인 맥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자, 목적을 딱 보자마자 1장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의 공익사업의 준비, 3장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4장의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그 다음에 5장의 토지수용위원회, 6장의 손실보상, 7장의 이의신청, 8장의 환매권, 9장의 벌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조는 제1장 총칙의 첫 번째 조문으로서 우리가 이제 두 문자 따가지고 목정적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외우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그런 거 외우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자주 보시다 보면은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체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그 말씀 드린 거는 뭐냐면은 이 조문들을 여러분들이 수시로 자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스킵할 조문과 여러분들이 잘 정성을 들여서 보일 조문, 별표 체크 이런 거 해드릴 테니까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조는 A급 별표, 그렇죠? 항시 여러분들 읽어두시고, 이제 2조 별표 정의들은 여러분들이 잘 봐셔야 되겠죠. 토지 등이 뭐냐, 공익사업이 뭐냐, 사업시행이 누구냐, 토지소유가 누구냐, 특히 이제 관계인의 개념, 그다음에 가격시점, 사업인정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뭐 3조 대상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4조 공익사업, 우리 국토청학, 택부이그 해서 나중에 환매권 할 때도 중요한 조문으로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인정의 요건을 할 때 바로 토지보상법 제4조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된다. 요 내용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4조의 2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특례 제한 별표. 자, 여기 이제 별표 관련된 4조 2로 인해서 우리가 토지보상법이 이제 공익사업에 있어서 또는 손실보상에 관련된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법에 의한 별표에 의해서만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제4조 또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한 것은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결국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4조의 8호를 논거로 해서 뒤에 별표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별표 나중에 뽑아오시면 한 93개 정도 돼요. 맨 처음에는 이게 한 111개 정도 있었다가 넣었다 빼다 수시로 좀 하나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바람에 지금 지금 3개 돼 있는데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들에 의해서 수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개별 법령에 의해서 4조에 체크해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에는 다른 법률을 개정할 수 없도록 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은 4조 8호에 따른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등을 5년마다 재검토해서 폐지 변경 유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지금 93개나 있는데 한 100여 개가 있는데 절반은 좀 줄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느냐. 수용 말고 협의를 통해서 취득해서 공익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뭔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4조의 3 공익사업 신설 등에 대한 개선 요구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중토위에 상당한 권한이 들어가 있고, 권리의무의 승계 참고하시고요. 기간 계산법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대리인 참고, 8조 서류의 발급 신청 참고. 자, 9조부터 우리가 13조가 공익사업의 준비 관련된 규정입니다. 시험은 지금 한 번도 나온 적은 없고요.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서 봐야 될 게 타토출 허가, 장애물 제거 등 허가,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허가를 받아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타토출을 하면서 손실보상이 발생되게 되면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9조 우리가 5항부터 7항까지 준용하도록, 요 9조 5, 6, 7 이거는 뒤에서 전부 앞조문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5항에서 9조 5항에서 4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손실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손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제척기간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6항에서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렇죠? 다 협의하도록 하고요. 7항에서 제6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개를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입니다.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은 토지 소유자와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가 둘 다 재결 신청,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만 재결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손실보상금에 관련된 손실보상금만의 재결은 피수용자도 토지 소유자 관계인도 재결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 꼭 알아두시고요. 자, 10조의 출입 미리 5일 전에 통지해야 되는 부분 이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1조 토지 점유자의 인용 의무 있습니다. 12조 장애물 제거, 이것도 마찬가지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자, 허가 받아야 되고, 손실 관련된 규정도 제5항에 보면 9조 5항부터 7항까지 준용한다. 자, 징표의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4조부터가 14조, 그 다음에 17조까지가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 공특법,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 특례법과 그 다음에 토지수용법이 2003년 1월 1일 통합이 됐죠.
1962년 토지수용법이 만들어지고 1975년에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중복된 절차도 많다 막 이래가지고 2003년 1월 1일 통합이 되면서 그 앞에 공투법의 잔재라고 그러죠. 협의에 의한 취득 이런 부분들이 14조부터 17조까지 옛날에는 18조 같은 것도 있었는데 보존 등기 안 된 거 뭐 하도 사기가 많아가지고 우리 그 이장님들한테 확인 농지위원한테 받고 그래가지고 소유권 확인나 이런 거 막 사기치고 막 그래가지고 18조 규정 자체는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이러면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소유권을 확보하면 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18조 삭제됐으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 없고. 자, 14조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작성. 자, 사업 시행자가 결국은 물건 조서 작성을 하고요. 왜냐면 이제 그 순서로 보면은 우리 사업 시행자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그 공익 사업을 결정하게 되면은 자, 사업 시행자가 결정나게 되죠. 국토부가 했거나 또는 정부에서 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지자체가 하거나 광역 시도지자가 하나 하여튼 사업 시행자를 지정했습니다. 그렇죠. 요 전 단계로 보면은 환경 영향 평가도 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공부할 범위는 아니고 일단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 시행자도 결정되고 그 다음에 했어요. 그러면은 토지 물건 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보상계획 공고를 열람 공고를 합니다. 그렇죠? 보상계획 열람 공고를 하고 그러면 거기서 보상계획 공고 열람을 통해서 그렇죠? 그에 대해서 이제 이의 제기하고 그러면은 그렇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제 소유자 추천 이런 것들도 이제 진행하게 돼서 보상액을 이제 책정하도록 합니다. 보상계획 열람한 다음에 그래서 그 보상액을 책정하죠. 여기서 이제 보상계획 그 공고 열람을 통해서 68조에 따라서 이제 복수 평가를 합니다. 이건 협의 보상 평가는 우리가 사업 시행자 추천, 소유자 추천, 시도 추천해서 세 그 평가 법인 등이 참여를 해서 보상액을 책정하고 그 책정된 보상금에 의해서 산술 평균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에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응했다. 피수용자 응했다 그러면은 계약을 체결하고 법률 행위한 물권 변동이 완료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는 대표적인 승계 취득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중토이 통계 자료를 보면은 여기까지가 90% 대한민국 모든 공익사업의 한 90%가 여기 협의랑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법률행위한 물권 변동으로 끝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협의에 응하지 않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사업 시행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공익사업은 해야 됐고 피수용자는 협의에 응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가 공용수용 절차, 우리 흔히 얘기하는 앞에 거 협의에 의한 취득, 이거는 이제 임의적 협의 취득이고 뒤에 수용에 의한 취득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 법률 용어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강제 취득 절차를 밟는다고 하는 겁니다. 공용수용 절차. 자, 그럼 이제 19조에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19조 2항이 바로 공익사업에 수용되거나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 아니면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이제 19조 2항 특별한 필요, 공물의 수용 가능성 중요한 논고로 제시되고 있는 거죠. 19조 제2항.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 인정 받아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4조 협제, 그렇죠? 4조 협제 가는 겁니다. 4조 협제. 4조 협제. 그래서 강제 취득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인정, 그렇죠? 토지 물건 조서 작성, 그다음에 협의, 그다음에 재결. 그래서 이게 우리가 공용 수용 절차, 공용 수용 절차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강제 취득 절차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 인정하고요, 받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토지 물건 조소를 작성하죠. 토지 물건 조소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재결. 여기까지 이제 4단계 절차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재결의 불복 절차가 있어요. 요거는 별도로 절차라고 하지는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의 신청하고 특별법상 행심이죠. 특별법상 행심,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 있습니다. 법에서는 1항에서 우리가 취소소송 85조 1항에서 취소소송 규율하고 있고 85조 제2항에서 보증소 규율하고 있죠. 보증소. 그래서 이게 83조 이의신청, 그 다음에 85조 행정소송,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단계 4조 협제 플러스 여기서 사업 인정하면서 외부의 효력 발생 요구로 고시도 같이 합니다. 그렇죠?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사업인정의 법적 성질과 사업인정 고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논하라. 그럼 이제 사업인정만 처분이에요? 고시 처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시, 사업인정 고시가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이것도 통합적으로 우리가 처분으로 인식을 해야지 집행정지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집행정지를 하면 요건이 뭐예요? 개처, 고성, 긴급되잖아요. 그렇죠? 처분의 존재가 있어야지 이게 집행정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분으로 인식 안 한다라는 이제 예시답안도 있는데 그건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업인정하고 사업인정 고시가 별도로 처분으로, 사업인정 고시도 처분으로 인식을 해야지 우리가 집행정지도 할 수 있고, 왜냐면 사업인정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효력을 집행을 정지시키지 않으면은 토지보존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거죠. 자, 사업인정 20조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재량행위입니다. 그렇죠? 21조 협의 및 의견 청취, 이거 별표 20조하고 21조, 뭐 19조부터 쭉쭉쭉 별표죠, 3개. 그래서 21조 1항에서는 통상 우리가 국토부 장관이 사업인정을 할 때 중앙행정기관이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사, 우리가 강원도, 제주도 특별자치도 됐죠. 및 49조에 따른 중앙토지심의회나 협의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인정에 이의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렇죠? 중토의 협의, 이의관계 의견 청취. 근데 2항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그러니까 이제 의제되는 사업이에요. 개별법령에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 인가, 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 사업계획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49조에 따른 중앙토지의 협의를 합의하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인정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해서 원래 1항은 있었어요. 그렇죠? 협의하고 의견 청취하고. 근데 2항이 지금 중앙토지 협의하고 이해관계 의견 청취 또 들어갔고요. 3항에서 공익성 검토, 그렇죠? 49조에 따른 중앙토지 시에는 제1항 또는 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는 사업인정이 이해관계 있는 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이행 여부, 허가, 인가, 승인 대상, 사업의 공공성, 수용의 필요성,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검토, 공익성 검토. 3항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됐죠. 나머지 내용들도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사업인정 고시 별표, 이번에 고시의 법적 성질을 물어봤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제24론 사업인정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 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 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 1항에 따라 사업 인정 사실을 통지받은 시도지사는 관계시장 구청장 이를 통지해야 되고, 3항이 별표죠. 사업 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사업 인정하고 고시는, 그렇죠? 결국은 만두하고 만두 속입니다.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업 인정이 고시가 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통일적으로 이것을 특허나 처분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계 견해가 바로 이번 법적 성질에서 다수 견해로 나온 이유가 바로 사업 인정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시하지 않으면은 사업 인정은 무용지물에 불과한 거죠. 자, 23조 사업인정의 실효. 예전에 그 6회 때 출제 오류 난 문제였죠. 자, 사업인정이 실효됐을 때 손실보상 해줘야 되냐? 손실보상 해줘야 된다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안 읽어보시니까, 그러니까 23조 2항을 안 읽어본 거야. 사업시행자는 재량에 따라 사업인정이 실효됨으로써 인하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원래 이 규정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그래서 이게 보상 규정 결여 이런 걸로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채점을 다시 했던 뭐 그런 아주 웃지 못할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24조 사업의 폐지 변경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뭐 철회 이런 걸로 보시고, 근데 그건 좀 성격이 달라요. 철회 같은 경우는 직권으로 행정청이 그 효력을 없애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의 사업 폐지 변경은 사업 시행자가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가 자기가 판치고 어떻게 돼요? 시도지사에게 신고함으로써 시도지사가 또 관보에 고시함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전형적인 철회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 새로 들어간 규정이 있죠. 2011년 8월 10일에 24조의 이 사업의 완료. 그쵸? 사업이 완료된 경우 1항 24조의 1항 사업이 완료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명칭, 사업의 종류, 사업지역, 사업인정 고시일 및 취득한 토지의 세목을 사업지역을 관할한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요. 관보에 고시하고 쭉 이런 내용들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보존 의무 별표. 자, 이 사업인정 고시가 있으면 누구든지 그 토지에 대해서 사업에 주정할 줄 우려가 있는 형질 변경이라든지 물건을 손괴하거나 신축, 중축, 대축, 대수선 할 수 없다. 그리고 손실보상 청구할 수 없다. 굉장히 중요한 조문이죠. 사업인정 고시 효과 하면은 수목감 보조기 위해서 토지보존 의무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6조 협의 등의 절차의 준용. 자, 여기서 사업인정을 받고 20조에서 사업인정을 받고 한 번 더 어떻게 돼요? 26조에서 협의. 그렇죠? 앞에서 여기 앞에 부분에서 16조 협의를 하거든요. 16조 협의를 했을 때 여기서 한 번 했으면 이거 하나 생략할 수 있고 여기를 안 했으면 이거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업인정 전후의 협의는 반드시 한 번은 거쳐야 된다. 왜? 피수용자의 최소 침해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그 문장이 꼭 들어가야 되겠죠. 최소 침해 원칙. 그리고 협의 성립 확인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협의 성립 확인은 여기에 있어요. 협의 성립 확인. 그렇죠? 이거는 재결로 간주하죠. 29조 사항에 따라서 재결로 간주. 그렇죠? 최근의 판례에 진정한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죠? 그 판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왜요? 여기서 있는 사람은 그냥 협의하면 땡,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협의를 안 해가지고 지금 사업인정까지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그치? 근데 협의 성립을 회계를 왜 받았겠어요, 이거를, 그렇죠? 변심. 앞에서 응했으면 땡치는데 이 사람은 앞에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변심을 해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것도 사업이 무산될 수가 있으니까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뭐 항상 변심할 수 있지. 그러니까 사업 시행자는 이 변심을 막고 재결로 간주하면 처분이 되잖아, 그렇지? 차단유가 생기고. 그럼 재결에 불복으로 가서 밖에는 못 다퉈요. 이거 자체를 못 다투게 해버리니까. 그렇죠? 자, 그런 아주 사업 시행자에게 유익한 조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29조 사항. 그다음에 27조 토지 물건 조사권 한 번 더, 그렇죠? 조사하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사업 인정 이후에 토지 물건 조사권은 별도로 그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 인정 고시 효과로다가 진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그다음에 28조 재결의 신청. 자, 재결의 신청은 누구? 사업 시행자만 한다. 왜냐? 사업 시행자가 예산 확보해가지고 돈 확보해야 공익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돈 없이 만약에 재결 신청했어요? 꽝다리,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니까 그다음에 재결이 실효돼 버리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29조 협의 성립 확인. 이것도 별표죠. 진정한 소유자 우리 그 이천에 있는 특전사 우리 부지, 그렇죠? 했을 때 이제 진정한 소유자 동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29조 사항 재결로 간주한다. 협의 성립 확인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재결 절차 준용하는 거, 공증법이라는 공증 받아가지고 하는 거. 이게 그 공증법이라는 공증이 한 90% 이상 받는데 여기서 우리 공증 받았을 때 요거까지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증 받았을 때 우리가 관할 토지 수용에 대해서 수리하면서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 수리가 위법하다 이렇게 본 거죠. 진정한 소유자 동의를 받지 않으면은 그 판례 꼭 기억해 두시고요. 30조 별표 재결 신청 청구. 그렇죠? 자, 재결 신청권은 사업 시행자한테만 있고 그러다니까 이거에 대해서 억울한 피수용자는 30조의 재결 신청 청구를 빨리 해서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죠. 협의 안 하면은 재결이 나와야지 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속히 재결 신청에 나오라고 주장하는 거고, 요거 이제 최근 나온 판례가 있습니다. 재결 신청 청구 거부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 취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그거 꼭 좀 기억해 두시죠. 올해 우리 2년 전에 출제가 됐고 내년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판례가 있으니까. 31조 열람, 32조 심리, 33조 화해 공고 참고하시고요. 34조 재결 별표. 자, 재결은 뭘로 한다? 서면으로 한다. 구두로 한 재결은 무효입니다. 그렇죠? 기명 날인해가지고 정본을 사업시행자 토지 소유자 관계인에 송달해야 된다. 그렇죠? 제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 지금 저기 아닙니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였죠. 제 이름이 해가지고 기명 날인해서 나가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 35조 재결기간이면 재결기간 보시면 되겠고, 재결의 경정, 유탈 참고하시면 되겠고, 38조하고 39조는 뭐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약식 절차입니다. 천재12년지 시장구수구청장에다 허가를 받아서 6개월 사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39조 시급의 토지 사용은 재결 신청을 전제한 상태에서 재해 방지가 곤란하다. 그래서 관할토지인이 허가를 받아서 6개월 사용하는 겁니다. 그 이상 사용하려면은 정상적인 우리가 사용 절차 이런 것들 밟아서 해야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았고, 자, 재결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상금 지급 공탁, 그렇죠? 그래서 40조에 따라서 보상금 수용 재결에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 보상금 지급 공탁하면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 뭐요? 보상을 주려고 보니까 지금 수용사용 개시일까지 토지 등의 소유재지의 공탁소에 지금 뭐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탁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거알불압 거부하는 경우나 알 수 없는 경우나 불복하는 경우 압류된 경우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한다. 그렇죠? 41조 시급의 토지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39조에 따라서
재개를 전에 산정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9조 같은 경우는 담보를 제공한 다음에 담보를 일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고요. 42조 별표죠. 자, 재결해서 정한 수용의 개시일날 보상금 지급 공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재결은 실효된다. 왜요? 돈 안 주고 공익사업하면 억울하잖아, 피수용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재결 효력을 시켜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또 다시 문제가 되니까 손실보상금만을 재결해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재결 시행하라. 그러니까 돈 안 줘가지고 지금 재결이 실효됐는데 재결이 실효해가지고 손실보상 생기면은 다시 사업시행자하고 너하고 협의해서 돈 주라. 그렇죠? 수익가격을 다시 수익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처럼 이상한 논리긴 한데 어쨌든 뭐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3조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 자, 돈 줬어요. 너 나가. 그렇죠? 그 다음에 나가라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인도 또는 이전의 대행. 그러니까 규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대행을 해서 내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버티는 경우에는 우리 89조에서 쫓아내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런 것도 뒤에서 보면 되겠고, 45조 권리 취득 소멸 제한되겠죠. 그렇죠? 위험부담 46조. 이게 팔당댐 우리가 대심리 연수리 사건 했을 때 보통 이제 수용재결이 있고 수용의 개시일 사이에 이게 그 규책 사유 없이 목적금리 멸실되면은 그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예외로서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돈 줘라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위험부담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는 안 그래도 좀 뺏겨가지고 억울해 죽겠는데, 재결이 있고 수용재결 개시일 사이에 목적물이 없어져 버렸어. 억울하잖아. 그치? 돈 줘라 이런 얘기고, 옛날 그 팔당댐 거는 협의한 거예요. 협의했는데 홍수가 나가 떠내려가봤어. 그러니까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돈 줘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7조 담보물권 물상대위, 담보물권과 보상금, 물상대위라고 그러는데, 보통 이제 사업인정 고시 전에 토지소유자 관계인은 다 통지를 해주는데, 사업인정 이후에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는 통지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보상금 받을 때 잽싸게 그 보상금 받을 통장을 압류하는 거죠. 그렇죠? 보상금 지급 전에 압류해야 된다. 이게 담보물권자의 물상대위라고 합니다. 48조 반환 및 원상회복 의무, 그렇죠? 해야 되고요. 토지수용인회는 지금까지 뭐 약술 과거에는 한번 위원회 비교를 한번 나온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관할토지수용인회, 저도 지금 우리 지방토지수용인회 위원하고 있고 중앙토지수용인회 전문위원 하고 있는데, 설치, 그다음에 재결사항 별표, 수용 사용할 구역 및 사용 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니까 50조 재결사항 보시면 되어 있고, 관할,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인회 20인 이내에 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53조 이것도 마찬가지 20인 이내입니다. 그래서 설치 구성 운영 보시고, 위원회 결격 사유 임기 보시고요. 신분 보장, 그다음에 위원회 제적 기피 회피, 그다음에 벌칙에서 공무원 의제, 그렇죠? 심리 조사상의 권한. 우리 토지수용위원회 위원회 권한이 되게 자료 제출 요구권, 뭐 진술 요구권 이런 것도 있어요. 감정인의 진술 요구권도 있고, 사무직원의 실지 조사권, 여러 가지 권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회의하면서 우리 위원분들한테 또 우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심리 조사상의 권한, 이걸 58조 규정을 통해서 우리 직접적으로 이렇게 권한을 행사해서 국민의 재산권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말씀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59조, 그 다음에 60조, 60조 2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손실보상 원칙, 제6장의 손실보상 등 제1절의 손실보상 원칙, 이 손실보상 원칙 한번 약술로 시험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현계, 일상, 시계복 해가지고 맨날 두 문자 따서 보는데, 두 문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사전, 현계, 일상, 시계복, 그렇죠? 그래서 사업시행자 보상, 사전보상, 현금보상, 개별불, 일괄보상, 상계금지, 그렇죠? 시가보상, 개발이익 배제, 그렇죠? 복수평가의 원칙. 그래서 사전, 현계, 일상, 시복 두 문자 따서 쭉 보시면 되겠고, 61조 사업시행자 보상, 62조 사전보상, 63조 현금보상. 여기 현금보상에 이제 대토보상하고 그 다음에 채권보상 관련된 논의도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64조 개인별 보상, 65조 일괄보상, 66조 사업시행 이익과의 상계금지. 대표적인 게 이제 잔여지 같은 거고요. 67조 보상의 가격 시점. 우리가 협의는 협의 당시, 재결은 수용 재결입니다. 수결 재결 당시. 그 다음에 67조 2항의 개발이익 배제, 그렇죠? 그 다음에 68조 복수평가의 원칙이죠.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복수평가의 원칙. 69조 보상채권 발행 방법, 그렇죠? 그 다음에 70조 별표죠. 손실보상 종류와 기준. 우리가 이제 취득하는 토지보상이 거의 뭐 8, 9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항부터 1, 2, 3, 4, 5, 6 전부 다가 외우셔야겠습니다. 협의나 재결할 때 우리가 공시지가 기준, 여기서 표준 공시가 기준이죠. 그 다음에 현황 평가하는 거, 3항에서 사업인정 전 공시가 선택, 4항에서 사업인정 후 공시가 선택, 그 다음에 5항에서 사업인정 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변동된 경우, 그렇죠?
이런 거 개발이익 빼고 줘야 된다 하는 거, 그렇죠? 관련된 거. 71조 사용하는 토지의 보상. 이거 보면 이제 70조부터 쭉 이게 물건의 특성별로 나와요. 그러니까 70조, 71, 72, 73, 74 이게 뭐예요? 토지 중에서 짜투리 땅, 그렇죠? 그다음에 사용하는 토지 72조 우리가 완전 수용이죠. 3형건, 그렇죠? 사용하고 있는데 야 전적으로 나 수용해 나와 이런 거죠. 73조 자녀지 손실과 공사비 보상,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지는 취득 보상, 자녀지 그 감가 보상, 공사비 보상 세 개가 있어요, 그렇죠? 73, 74 이거 다 외우셔야겠습니다. 자주 보셔가지고 74 같은 경우는 짜투리 땅 사달라 먼저 얘기하고 안 사준다 그러면 수용 청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규정 자체를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겠습니다. 33페이지 보면은 74조의 1항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자녀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자녀지를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 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 중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사업 완료일까지 해야 된다. 그렇죠? 74조 달달달, 그렇죠? 75조 건축물에 대한 물건에 대한 보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왜 확장 수용 나오면은, 그렇죠? 자녀의 수용, 완전 수용, 이전 내에 가름하는 수용. 그래서 75조에도 그 내용이 있고요. 75조의 이 자녀 건축물에 대한 손실 보상, 그렇죠? 이 내용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제 74조에서 자녀지 관련된 경우는 대농 교정 시행령 뒤에 보면은 39조의 대농 교정도 꼭 받으셔야겠습니다. 자, 토지 나왔어요. 건물 나왔어요. 그다음에 권리보상 76조, 그렇죠? 71조 영업 손실의 보상 이것도 중요하죠. 시행규칙 45조 딸딸딸 외우셔야겠고요. 77조 2항의 농업 손실 보상 시행규칙 48조 잘 외우셔야겠죠. 78조 이주대책 별표 치고요. 1항하고 4항보다 강행 규정이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78조의 이 공장 이주대책 새롭게 이게 과거에 들어왔고요. 79조 별표 쳐놓으시고 79조 제2항 간접 손실보상입니다. 2항 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을 보상해야 된다. 그렇죠? 제19조 제2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접 손실보상 2018도 227 잠업소에 관련된 간접 손실보상이겠습니다. 자, 80조 협의하고 79조에 대해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이제 재결 신청하고요. 81조 보상 업무 위탁. 제가 읽어보는 거는 별로 중요한 조문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죠. 82조 보상협의, 임의적 보상협의와 그다음에 의무적 보상협의 이런 내용이 있고요. 자, 83조 별표, 83, 84, 85, 80 86까지 별표, 89조 별표, 88조 별표, 그렇죠? 다 중요한 조항들입니다. 자, 이의신청 등 불복하는 거죠. 83조 이의신청 뭐요? 특별법상 행정심판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84조 4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중요한 거죠. 그래서 85조 제1항 취소 소송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결서 수용재결 정보를 받을 날부터 90일, 이의재결서 정보를 받을 날 60일 각각 소송을 제기한다. 그래서 2008 1공사 이번에 2차 시험 나왔습니다. 2008 1공사. 그다음에 85조 2항 2008도 8돌돌 보증소죠. 올해 1번 문제에서 짝짝짝 사업 인정부터 수용 85조 1항, 85조 2항이 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보증소 제기하는 거 내용이 되어 있고요. 86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확정되면 민사소법상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그렇죠? 87조 법정일에 대한 가산지급. 88조 처분 효력의 부정지. 우리가 행정소송법 제23조에서도 집행부정지가 있듯이 우리 현행 토지보상 88조에서도 처분 효력의 부정지 있습니다. 자, 89조 대집행. 자, 대집행 보면은 우리가 대집행법 제2조 대다방 제가 89조 이완공 그다음에 우리가 행정기본법 30조 1항 1호에 대집행에 관련된 규정들이 있죠. 꼭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90조 강제증소 있고요. 91조 별표. 이번에 이제 새롭게 헌법 불합치 결정 나와서 91조 제1항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91조 1항 요건 바뀐 것도 기억을 해 두시고 91조에 이와 관련된 헌법 불합치 결정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1항에서 공익사업의 폐지 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토지의 협의 취득일 또는 수용에 계실 당시에 토지 소유자 또는 포괄 승계인은 다음과 같고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이 폐지 변경된 날 또는 24조에 따른 사업의 폐지 변경 고시가 있은 날. 두 번째,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사업의 완료일. 그렇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항은 뭐 전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전부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 3항이 이제 잔여지 짜투리 땅 안 된다. 판매만 안 된다. 4항이 우리가 진감을 법원에 청구한다. 이게 이제 뭐예요? 민사법원이고요. 5항 별표 등기법상의 부동산 등기법상의 협의 취득 또는 수용의 등기가 있으면 대항력 있다. 6항 별표죠. 공익사업 변환 내지는 환매권 행사 제한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92조 환매권의 통지 그렇죠? 통지 공고하게 되면 6개월 내에 없어지는 거죠. 빨리 끝내는 겁니다. 법률 관계를. 자, 93조의 2 안 나간 이거 뭐요? 전매 제한 어기면은 3년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렇죠? 거짓의 방법으로 보상금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했다. 5년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이고요. 엄청 셉니다. 그다음에 95조에서 이 감정평가에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했다. 2년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그렇죠? 95조의 안 나가. 그렇죠? 뭐 물건의 인도 이전 안 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그다음에 12조 1항에서 이번에 장애물 제거했다.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그 다음에 96조에서 25조 토지보전 의무라든가 위반하면 1년의 징역 500만 원의 벌금. 그렇죠. 97조에서 언하에 해당하면 200만 원의 벌금. 이것도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양벌 규정 98조에 있고요. 99조 과태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별표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우리 시행령, 우리 토지보상법은 이게 시행령 중에서도 중요한 조문이 몇 개 있어요. 그것만 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령에서 중요한 조문 몇 가만 보자. 뭐 다른 거는 특별한 내용이 없고 쭉 넘겨보시다가 뭐가 중요하냐면은 37조 집값변동률 관련된 규정 시행령 우리 법전의 64페이지 시행령 토지보상법 시행령 37조 집값변동률이 한 거고요. 그다음에 38조 일시적 이용상 뭐가 70조 2항에 따른 일시적 사항이 뭐냐? 38조의 이 공시지가 요 규정도 중요하고요. 38조 잔여지 39조 잔여지의 판단 대농교종 대지로서 농지로서 그 다음에 교통두절, 그 다음에 종래 목적도 사용하는 거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 제40조 유대재개 수립 실시 맨날 나오는 조문이죠. 1항부터 1, 2, 3, 4, 5 자 읽어두세요. 특히 5항 별표 다음 사유에 이주 대상자 제외하는 거 있죠. 꼭 별표 기억해 두시고요. 41조 이주 정착금 지급하는 거 어떤 경우 이주 정착금 지급하냐. 최근에 법령이 개정돼서 이거 좀 꼭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그 외에는 뭐 특징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규칙, 그 3법 중에서 토지보상법 법률과 시행령 몇 개 좀 하고 시행규칙도 중요한 게 우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만 중요해요. 다른 것들은 뭐 크게 중요도가 없는데 자, 시행규칙은 어디서부터 중요하냐? 자, 시행규칙 16조 보상평가 의뢰 및 평가. 그쵸?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평가사한테 대상 물건의 표시, 가격 시점 이런 것들을 정해서 주도록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조 재평가, 최고평가액과 최저평가액 110% 이거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18조 평가방문 적용의 원칙, 19조 대상 물건의 변경에 따른 평가, 20조 구분평가, 그렇죠?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 우리 그 토지보상법에는 22조부터 65조까지 이건 버릴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쭉 읽는다 그러면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22조, 65조는 다 이렇게 한번 쭉 눈으로라도 여러분들이 항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처음 하니까 이제 세부적으로 보는데 여러분이 자주 보다 보면은 하루에 아침에 한 30분 쭉쭉쭉 보면은 하도 이제 읽어보고 그래서 조문 그거만 딱 보면은 아 이거 뭐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처음에 한두 번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보는 거 빼고는 매일 자주 보다 보면은 이렇게 눈으로 확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법전 85페이지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뭐예요? 공시지가 기준 보상하는 거죠. 나지상정평가. 시행규칙 22조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판시하고 있어요. 판례가. 그렇죠? 그러면 22, 23, 24, 25, 26 뭐요? 전부 토지의 다른 유형들입니다. 짜투리거나 다른 유형들이죠. 전부 이거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볼 수 있고 공시지가 기준 평가하는 거 용실주지 꼭 외우세요. 옛날에 저 틀려가지고 그렇죠? 요거 용실주지 써야 되는데 대중하나 뭐 이런 걸로 이상한 걸로 써가지고 그렇죠? 이상하게 보여가지고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공법상 제한하는 토지평가 이거 우리 그 자연공법에 의한 자연공원구역 일반적 계획 제한으로 제한받는 상태로 평가 나왔죠. 그다음에 그 대치동 공원도 마찬가지 국보에서 제한받는 토지 평가로 나왔고 24조에서 무허가 부지 물법 형질 변경 89년 1월 24일 그렇죠? 이전이다 그러면 적법한 건축물 부지로 보고 그 이후에는 무허가로 그렇죠? 근데 무허가의 건물은
사업인정 고시 전이어도 다 보상을 합니다. 최근에 불법 형질 변경은 90원 1월 7일 당시 말고 지금 현재 공익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수 때문에 지금 다 닦아놨어요. 그러니까 형질 변경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목 변경만 안 된 상태에서 대지로 세금을 내고 있었는데 그럼 이게 대지로 보상하냐? 대지로 보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은 공익사업 때문에 형질 변경 자체가 안 된 거지 전체적으로는 형질 변경이 완성됐는데 공익사업 때문에 안 된 케이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미지급 용지, 예전에 미입을 용지 해가지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취득시효, 그래서 무단의 악의점유 같은 경우는 취득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거고요. 시행규칙 26조,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사실상 사도 26조 제2항에 자재 건조, 자기의 편익을 스스로 설치한 도로, 사실상 사도가 뭐예요? 자기의 토지의 편익을 스스로 설치한 도로,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그 다음에 건축거사 지정 공고한 도로, 도로 개설 당시부터 대지 또는 공장률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한 도로. 그래서 우리 시험에 지금 작년에 지금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같이 안 나온 거 자기 토지의 편익을 스스로 설치한 도로 요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3분의 1 이내로 평가하는 거 이걸 어떻게 보냐? 법령 부충적 행정규칙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규칙 왜냐하면 22조가 법령 부충적 행정규칙으로 보기 때문에 시행규칙 제26조에 관련된 뭐 3분의 1 평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법령 부충적 행정규칙으로 볼 수 있다. 그다음에 개혁안보 참고하시고요. 28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권리 평가, 29조 소유권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 평가, 30조 토지의 사용에 대한 평가, 31조 토지의 지상 공간에 대한 사용 평가, 32조 자연의 손실 평가 이런 참고하시면 되겠고, 건축물도 33조 구이면 내위 그쵸? 부자 뭐 우리 두문자 따가지고 구이면 내구 내유 이그 그쵸? 건축물에 대한 평가 두문자 따서 외우시면 되겠고, 자주 받으시면 됩니다. 34조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 등의 평가, 35 자녀 건축물에 대한 평가, 36 공작물들의 평가, 37 과수 등 이게 실무에서 여러분들 약수로 나온 적 있죠? 38조 묘목 평가, 39조 인목 등의 평가, 그렇죠? 40조 수목 수량에 대한 평가, 41조 농작물에 대한 평가. 우리 최근에 그 인목 등의 평가에서 벌기령이 90% 이상 다른 경우에는 그렇죠? 보상 안 해주는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나온 바가 있고, 분묘랑 주거이전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가 특정하게 정해서 나옵니다. 그렇죠? 정해서 나와서 뭐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하는 건 없는데 어쨌든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43조 광학권의 평가, 44조 오업권의 평가, 권리의 평가 이런 게 있고요. 영업손실보상 45조 별표. 1항에서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 다만 모 건축물 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 고시일 등 1년 이전부터 부가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입니다. 이후에서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사업인정 고시일 등 전에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에서 45조 규영 딸딸딸딸 여기에 이제 점집도 보상되고요. 그렇죠? 계절별 보상되고요. 5일장 보상됩니다. 그렇죠? 다 기억해 주시고, 46조 영업 폐지에 대한 손실보상 폐허혐 이런 거, 이런 경우가 폐업, 그렇죠? 그러니까 폐업 2년, 휴업 4개월, 그렇죠? 47조 휴업에 대한 보상 잘 받으시고, 농손실보상 별표 쳐놓으시고요. 이 실제 소득의 상한 나온 거, 구체적 기본통제 우리가 정당보상 위배되지 않는다, 비례원칙 위배되지 않는다 나온 거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인적 대상과 물적 대상이 따로 있죠. 그래서 후일 불점 농이 48조 신규 48조세 3항에 보면은 사업인정 고시일 등 이후부터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이용계획 주의 환경도로부와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세 번째 타인 소유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토지, 네 번째 농민이 아닌 자 토지 이런 거, 그렇죠? 그다음에 2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손실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그 당사자끼리 이제 협의가 안 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그 소유자와 이게 경작자가 같이 같은 동네 사는 거야. 그러면 같이 협의한 대로 주고, 협의가 안 되면 각각 50%, 그렇죠?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다. 49조 축산업의 손실에 대한 평가 참고하시면 되겠고, 장업 손실, 그다음에 휴직 또는 실직 보상 참고하시면 되겠고, 52조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영업의 손실에 관한 특례 보시면 되겠고, 2주 정착금 53조 별표 쳐놓으시고요. 그다음에 54조 주거이전비 보상 2항 세입자죠, 별표 쳐놓으시고요. 강행 규정으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55조 동산의 이전비 등의 보상, 56조 이농비 또는 이업비 보상, 57조 사업 폐지 등의 보상, 이것도 판례 몇 개 나온 거 있어요. 그렇죠?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을 주라는 거죠. 58조 주거용 건축물 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가 있고요. 자,
그 간접 손실보상 해가지고 대건 소작 어영농 그쵸? 그것도 간접 손실보상이죠. 간접 손실보상 그쵸?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대건 소작 어영농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쵸? 그래서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60조 59조 그렇고요. 60조 공익사업 지구 밖의 건축물에 대한 보상 21조 소수산소는 댐 건설할 때 62조 공익사업 시행지구 공작물 등에 대한 보상이고 63조 어피에 대한 보상 그 다음 64조가 이제 2018도 돌돌칠 했을 때 이 잠업사에 대한 공익사업 시행 결과 잠업사에 대한 영업보상에서 64조를 논거로 삼고 있습니다. 65조 공익사업 시행지구 밖의 농업손실보상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토지보상법 뒤에 보면은 이제 3단 법전도 있으니까 한번 같이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만 쉬었다가 부동산하액 공시법이랑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죠.